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가족 척추 건강 지킴이 김병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병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이제 엉덩이 통증 이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엉덩이 통증 참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 하나이긴 한데요. 왜 생기는 걸까요? 엉덩이 통증이 사실은 생기는 이유가 네. 한 가지 원인은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척추 질환도 해당이 되고요. 또 고관절 이런 것도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산부인과적 질환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엉덩이 하면 사실 단순하게 엉덩이만 좀 아파서 그런 게 아닐까 했는데 다른 부위의 영향으로 인해서 엉덩이 통증이 좀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환자 사례가 네. 먼저 준비가 됐으니까요. 환자 사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69세 여자 환자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엉덩이와 허리의 통증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왼쪽 엉덩이 통증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 엉덩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통증이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물론 양쪽도 있는데 네. 왜 그런가는 조금 더 사례를 보면서 약간 방송을 더 보시면서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리를 꼬우면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잘 때 아픈 쪽으로 돌아눕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연세가 69세니까 아무래도 이 연령대 여성분들한테 통증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보니까 지금 검사를 하신 사진도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분이 이제 처음에 병원을 오시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이 엉덩이 통증이 생기게 되고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 지속되게 되면 이게 엑스레이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엉덩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의 다음 단계인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되군요. 그렇죠. 네. MRI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예.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하셨거든요. 네. 다양한 MRI가 지금 보이죠. 네. 지금 척추와 보시면 골반. 맞습니다. 척추도 있고 골반도 있고 두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흔한 원인이 척추하고 골반 두 군데 있기 때문이죠. MRI 검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디스크 질환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 디스크에서는 근데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골반을 찍어 보았더니 여기 하얀 점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네요. 네, 요 하얀 점이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건데, 요 힘줄의 염증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에도 디스크가 약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골반의 힘줄에도 염증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통증을 느꼈던 사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원인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기여도가 많은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증상을 갖고 좀 감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감별을 할 수 있을지 그 구별법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척추 질환과 고관절 질환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놨고요. 예. 특정 자세, 동작 이런 데서 통증이 생기고 야간 통증도 있고, 지금 환자 사례자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네. 네, 밤에 돌아 누울 때도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증상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또 듣고 싶어하고 알고
알고 싶어 하는 게 자가진단법 네,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병원 가는 게 사실은 첫 번째이기는 한데 예. 자가진단법을 그래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가진단법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예,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진단법은 이렇게 화면에 크게 이제 표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반드시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둬야 될 거는 대략적으로. 그렇죠. 네.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하고 다리 증상이 엉덩이 통증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허리를 움직일 때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요, 엉덩이가 주증상인데 다리를 꼬우거나 양반 다리를 할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척추의 원인일 경우는 허벅지와 다리까지 이제 증상이 좀 내려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고관절일 경우에는 다리를 꼬았을 때 증상이 좀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가진단법을 기억해 두시면 참 네. 좋은데 문제는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앞에 사례자의 경우에도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었잖아요. 네. 디스크도 같이 있고 고관절에 힘줄염증도 있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자가 진단을 하기보다는 빨리 병원을 좀 내원을 해야 될지 좀 구분이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은 병원에 오셔갖고 네. 어느 쪽이 더 기여도가 많은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례자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디스크 질환보다는 힘줄염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 누울 때 그쪽이 눌려서 거기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증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돌아 누우시면 통증이 있으셨던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촉진을 할 때에도 네. 고관절과 ong덩이 부위를 돌려가면서 만져서 촉진을 하고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치료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걸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약을 먹거나 네. 혹은 주사 치료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물리 치료나 충격파 같은 요법으로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환자는 이제 마음을 먹고 오실 때 나는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사실상 그런 치료는 필요치 않고 가벼운 치료로 2, 3주 정도 치료하면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 참고 계시는 것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더욱더 빨리 좀 쾌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벼운 치료로도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앞서서 저희가 69세 여성분의 사례를 처음으로 만나봤잖아요. 이번에도 사례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60대 여성이시네요. 그럼요. 오늘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엉덩이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다양하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사례는 62세 여자 환자분이시죠? 네. 근데 지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 엉덩이 통증이 이번에는 양쪽으로 왔죠? 예, 그래서 양쪽 엉덩이 통증이고 양쪽 종아리 통증인데 종아리까지 내려오셨네요. 네, 그러면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될까요? 종아리라고 하시니까 척추일까요? 그렇죠. 척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엉덩이만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고관절 질환이라 이런 게 많지만 종아리까지 내려가니까요. 8년 정도 됐고 오른쪽이 좀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꽤 하셨고 오래되셨네요. 네. 자고 일어나면 증상이 심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검사를 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자, 척추 MRI 검사를 찍어봤거든요. 네. 보이시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MRI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시청자 상단 부분에 살짝 가려져 있긴 한데 네. 이 아랫부분이 이제 우리가 디스크, 지금 나오네요. 네, 예. 맨 마지막 디스크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간공이라고 하는 신경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네. 그 구멍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은 척추 사이의 구멍이어서 추간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서 이렇게 동그란 거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지금은 추간공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이 하얗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바로 아랫부분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까맣게 튀어나온 부분이요. 아, 하얀 부분이 훨씬 적네요. 그럼요. 이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의 차이가 보이죠? 예. 네, 이렇게 까만 부분이 튀어나와서 신경의 주위를 건들게 돼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는 안 보이지만 그런 작은 차이가 우리에겐 좀 큰 통증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척추 MRI를 찍으셨고 다른 MRI도 찍으셨을 것 같아요. 증상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척추 질환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다른 질환도 의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MRI 조금 더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보이는 MRI는 신경줄기 조형 검사를 한 건데 예. 협착증이나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골반 쪽 검사를 해보았는데도 특이 소견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간공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 저희가 예상한 대로 척추가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컸던 맞습니다. 분이네요. 예, 척추가 있어서 이렇게 좀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건강매거진은 지금 김병우 원장과 함께 엉덩이 통증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엉덩이 통증으로 좀 고생을 하셨거나 고민이 있으셨다면 저에게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엉덩이 통증 이제 허벅지와 다리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면 척추 질환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척추 질환은 사실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낫기가 쉽지 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 척추 질환이 네. 사실은 이제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거나 아니면 안정을 취하면 나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약만 한 며칠 먹고 1, 2주 정도 쉬어도 되는데 이게 척추 질환은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이 염증이 원인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거기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통증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료가 어렵고 예.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무언가 치료를 받으셔야지 나으세요. 척추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가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더 잘 안 나을 것 같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또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이번에도 또 다른 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준비가 예. 되어 있고 한번 또 사례 보면서 설명을 또 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조금 젊으신 분이죠. 또 55세 네. 여성분이시네요. 5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허리 통증도 있는 상태이시고 잠깐 서 있는 게 힘들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서 있어도 뭔가 허리 쪽으로 찌릿하면서 네. 전기 신호 같은 게 오고 통증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쪽 다리로 내려오는데 오른쪽이 더 심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로 이렇게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우측이 더 심한 거고요. 이분은 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한여름에 발이 시려서 양말을 신어야 된다. 예. 발까지 시릴 수 있나요? 네, 척추 질환도 발까지 시릴 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또 다른 것이 원인일 수 있어요. 아, 척추가 아니라요? 네, 맞아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항상 좀 이렇게 가장 착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나는 병이 한 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환자의 병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각각의 다른 병이 모여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과 척추 질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발이 시려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예. 타 병원에서 허리와 시술, 주사 치료 같은 것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원단을 제작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1인으로 하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거의 혼자서 대부분 허리를 사용하면서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아무래도 무리가 많이 가셨겠네요. 네, 그러실 가능성이 많죠. 제가 이 말을 전부 다 적은 이유는 네.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발이 시린 것도 이야기하시고 허리가 아픈 것도 얘기하고 종아리가 아픈 것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각기 다른 질환들이 모두 모여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질환들을 듣고 이 종아리 통증은 이것이 원인이고 발이 시린 건 이것 때문에 원인이라는 거를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질환 때문에 이런 증상이 모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각기 다른 질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저희가 아프면 흔히 어떤 원인이 한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원인이 이제 합쳐져서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분 검사하신 분 또 결과나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MRI 검사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MRI 검사를 시행을 한번 해보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 MRI 검사가 측면에서 보는 검사인데 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부분이 살짝 막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3번과 4번 사이인데 단면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까맣게 자라난 부분들이 신경을 막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까맣게 자라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말하는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인대이고요. 예. 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줄기 검사상에서도 이렇게 하얗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까만 형태, 네, 그죠? 막혀 보이네요. 막혀 있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단명은 척추 협착입니다. 척추 네, 협착이요. 척추 협착이고 이게 이제 신경을 좀 의미 있게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하게 돼서 종아리 통증도 생기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부분을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치료를 좀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네. 저 정도의 협착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술적인 치료도 고민을 조금 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사 치료를 타병원에서 여러 번 했는데 잘 해결이 잘 안 됐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과 상의를 나누어 가지고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네. 이 시술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주사로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주파나 풍선 여러 가지 기구 등을 이용해서 비수술적으로 염증을 빼줄 수 있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조금 더 알기 쉽게 보시려면 영상 통해 가지고 또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함께 만나보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영상 보시면 예. 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저렇게 생긴 관을 카테터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저 카테터가 움직이면서 조영제를 통해 가지고 이 주위를 관찰하는 거고요. 얇고 긴 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도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의학적 용어로는 카테터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드리는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그리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이런 게 모두 카테터 시술에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네. 가장 큰 장점은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환자와 소통하면서 알 수 있고 예. 이후에 이제 약물을 전달해서 약물이 바깥쪽으로 새지 않고 정확한 부위에 전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얇고 이제 길어서 시술 후에 정확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이제 좀 칼을 많이 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작은 구멍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비절개로 진행되는 시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국소마취 하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장점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부분 마취를 하게 되고요. 절개나 흉터가 거의 없고 15분 내외 정도로 가능하면서 당일에 퇴원도 가능할 정도로 금방 끝나는 그렇네요.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이 등이 가렵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등을 긁어달라고 손주들이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긁을 때 이제 엄한 곳을 긁으면 어때요? 하나도 안 시원하죠. 하나도 안 시원하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사도 이제 뾰족한 바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경 통로에다가 바늘을 집어넣는 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테터로 안전하게 긁고 싶은 등을 긁을 때 네, 거기를 긁어주는 것처럼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면은 되는 거고 아까 시원하게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시술은 환자하고 소통하면서 해요.
네. 시술 중에. 네, 맞아요. 오. 그래서 부분 마취만해서 오른쪽에 느낌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제가 자극을 주는 부위가 평상시랑 비슷한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맞다고 거기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 형태의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가 있고요. 치료법을 선택하시기 전에 꼭 전문의 상담 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엉덩이 통증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김병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접수 상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상담을 접수를 해주셨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50대 시청자분께서 다리가 저려서 서 있기도 힘들고 발등과 발바닥 감각도 좀 무뎌지셨대요. 그 이유를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원장님. 일단은 이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네. 사실은 검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네. 좋진 않은 상황인가 봐요. 맞아요. 지금 보면 감각이 무뎌졌어요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감각이 저하됐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몸에서 경고등을 지금 켜고 있어요. 예. 네,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통증이 아니라 무딘 감각이 익숙해지면 환자들이 병원을 잘 안 오십니다. 그러면 이게 병이 깊어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리고 감각이 무뎌진 증상은 빨리 검사를 해보는 네.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척추질환. 네, 협착증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혈압과 당뇨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은데 빈도는 척추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악화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내원을 하셔서 좀 다양한 검사를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70대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협착증 시술을 받았는데도 골반에서 다리까지 통증이 점점 심해지신대요. 네. 어떡하죠? 시술을 받았는데도 이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니까 좀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0대이시잖아요. 협착증이 가장 호발하는 연령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척추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적절한 치료 방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조금 접근이 용이한 시술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술은 비수술 치료여서 이제 좁아진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넓혀주는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에도 사례자들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그 수술의 범위가 아주 다양해지고 거의 비수술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편안한 수술법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내시경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질문하셨던 내용도 아무래도 이제 시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다음 단계의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하나의 예로 내시경 치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시술로도 호전이 없으실 경우 다음 단계의 시술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상담 또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60대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다리 저림이 심해져서 잠을 못 자는데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좀 야간통이 심하신가 봐요, 이분은. 네. 지금 이제 앞부분이 조금 생략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이 요즘 다리가 저림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즘의 기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통증을 호소하셨는지. 네, 맞아요. 만일에 이게 한 1, 2주 정도 됐고 1, 2주 전에는 이런 증상이 거의 없었다면은 수술은 당장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과 신경 차단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술 등을 통해서 조절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만일에 병력이 오래되었고
다양한 치료를 이미 받았다면 예. 그때는 이제 수술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선은 6주 이상은 네.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말하는 이 저림이라고 하는 증상이 사실은 이제 마비에 가깝다면 수술이 빨리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I 검사나 다양한 정밀 검사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시점인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뭐 한 달 이내에 생긴 증상들은 비수술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나타났을 때 빨리 내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저희가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은 생방송 중에는 건강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생방송 놓치셨다면 유튜브에 건강엔 환경을 검색해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통증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시청자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연세가 좀 어떻게 되세요? 65요. 네, 60대시고요. 예, 자, 예. 어디가 좀 어떻게 불편하셔서 연락을 주셨는지 저희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허리, 엉덩이 쪽하고요. 예. 발까지 많이 저렸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그 통증 클리닉에 진료를 한번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 저리면 절반 정도 줄었고요. 예. 발바닥에 저리면 엉덩이 저리면 다 나아진 것 같고 네네. 발바닥은 한 절반 정도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여기 한 3년 전에도 치료를 한 받았거든요. 같은 병원에서. 네네. 그래 하고 나서 한 3년 만에 재발이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계속 재발이 되는 건지 네.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증상이 여러 번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신경치료라는 걸 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엎드려서 했습니다. 맞아요. 어떤 화면을 보면서 주사를 놔주는 거죠. 예. 맞으면은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한 거거든요. 예.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꽤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유명한 선생님들이 요즘 정말 많으시고 예. 이런 신경 치료는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은 MRI 검사를 좀 통해서 정말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척추관 협착증도 좀 앓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 주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그 MR 검사를 통해 가지고 협착증의 정도를 파악하는 게 1번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를 답해 드리면 예. 효과가 있다면은 주사 치료를 계속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증상이 100%인데 지금 한 20% 남았어요.
그러면 네. 이제 나머지는 좀 시간 경과가 필요할 수 있고 예. 약물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네. 나는 주사 치료 이후에도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너무 불편하다. 나는 아직 너무 힘들다면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이 되는 원인을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것도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유가 생활 습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협착증이 되었든 디스크가 되었든 고관절 질환이 되었든 간에 생활 습관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어떤 무리하게 냉장고를 들다가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예. 특별한 이벤트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데미지가 축적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정확한 검사와 함께 나의 척추 상태를 확인해보고 한 번쯤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여서 한 번에 이제 통증이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또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80이요. 예, 83이고요. 자, 어떻게 좀 불편하신지 저희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호 원장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극영인데요. 예, 예. 80이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젊으신데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긴 들어요. 예, 저기요, 네. 제가 허리가 한 1m만 걸어가면은 이제 네. 꼬부라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5m 이상 가면 그냥 도저히 허리를 뼈쳐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허리를 펴기가 힘드시겠군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는 허리 꺾고던 일을 해요. 저 시골에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냥 소파만 조금 주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는 검사나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냥 그 시골 의원회한테 갔더니 예, 예. 뭐라고 하냐면은 허리 꼬리뼈에다가 주사를 놓대요. 아, 네. 신경주사를 맞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 네. 예, 근데 그게 한 3, 4년 전에 한 번 맞고 한 2년 전에 맞고는 안 맞았어요. 처음 그냥- 주사는 효과가 얼마나 가던가요? 잠깐 한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없어져 버려. 네, 그래도 오래 간 겁니다. 3개월 정도면요. 네. 예, 3개월 많이 넘어가들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2번 맞았어요. 그 주사. 2번 맞으셨고, 네. 지금은 그러면 다른 MRI 검사라든지 그런 건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고요? 그 뒤로 맞은 치료는 안 맞았어요. 안 먹고, 그러셨군요. 약도 안 먹고요. 약도 안 드시고 계시고. 그러면 네. 지금은 어떠세요? 허리가 구부려지는 게 많이 괴로우세요? 아니면은 그다지 허리가 꼬부라지면 못 가고 서라져요. 제 생각에는 어르신 예. 지금 증상은 이제 연세 대비 네.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들면 생길 수 있는 일이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꼿꼿하신 분들은 꼿꼿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사를 해서 협착의 정도를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엑스레이는 뼈만 보는 검사이다 보니까 사실은 의사가 이럴 수 있겠다라고 정도만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꼬리뼈 쪽으로 신경 주사를 했을 때 그래도 몇 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는 뜻은 허리의 상대적으로 아래쪽 4번, 5번이나 아니면 요천추부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정밀 검사를 해서 이 원인을 찾으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네. 이게 꼬부라지잖아요. 이게 펴지지 않기 시작하면 계속 꼬부랑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되기 전에 빨리 체크를 해봐서 하루빨리 가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80세도 90세도 다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많기 때문에 체크하면 또 허리 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궁금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만큼 치료에 의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보면서 치료법 이야기까지 좀 나눠보고 있었잖아요. 다음 사례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오늘 주제가 엉덩이 통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또 엉덩이 통증 환자분이시고 예. 이분은 이제 왜 엉덩이가 아픈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6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번엔 남성분이시네요. 그렇죠. 예. 오른쪽 ong덩이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전에 통증이 심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매우 활동적인 분이시거든요. MRI하고 검사 등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척추 MRI 검사를 했고 신경이 눌리는 부분과 디스크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까만 색깔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네, 좀 더 짙네요. 네, 이 부분에 이제 디스크가 터진 조각이 박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중간에 있는 MRI를 보면 네. 협착증이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그 두꺼워진 협착증 안에 이렇게 디스크 조각이 들어가서 환자의 통증을 유발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척추의 원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분 같은 예. 경우에는 엉덩이 통증이 다양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엉덩이가 아픈 거고 그 증상이 가장 주증상인 거죠. 그래서 척추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픈 경우도 많겠지만 절반 이상은 엉덩이 통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터진 디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원인책을 찾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시술이 진행이 되는 영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영상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내시경 영상이에요. 네. 지금 견인기 이렇게 보이는 기구가 보이시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터진 디스크입니다. 저 하얀색이요. 네, 맞습니다. 막 뭉글뭉글하고 포색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 디스크를 지금 뽑고 끄집어내죠. 있네요. 네, 저게 터진 디스크가 안에 꽉 박혀 있어서 엉덩이 통증을 유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들이 저렇게 터진 디스크를 꺼낼 때 의사들은 굉장히 아팠겠구나를 알 수 있죠. 네. 지금 보면 이제 디스크가 터진 걸 제거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터진 디스크가 다 제거된 걸 알 수 있고 터진 구멍도 크게 보이죠. 예. 그래서 저 구멍을 통해서 또 다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시술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관리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디스크를 제거 후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를 제거하신 이후에는 네. 보조기를 사용하셔갖고 보통 한 달 정도는 과격한 것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은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네. 여러 가지 등산, 뭐 MTB 바이크도 타시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자중하셔야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은 통증이 굉장히 적다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적이고 액티비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삶의 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허리를 수술해서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어서 이런 운동을 못 하게 되면은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척추 수술은 핀 박는 나사목 고정술이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제 삶의 질이 제한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근육과 인대도 보존되기 때문에 활동에도 큰 제한이 없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디스크 질환은 재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주치의랑 상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가느다란 내시경을 넣어서 신경을 압박하는 이 하얀 물질이었죠. 디스크를 좀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는 시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바로 이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다음 사례도 한번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5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예. 이제 양쪽 엉덩이 통증이에요. 예. 이분은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아프신 분이었어요. 직업이 이제 그림에 보이시죠? 네. 주방에서 예, 일을 하시는 요리사이세요. 셰프님이시군요. 셰프님이시죠. 네. 근데 이제 요리가 대부분 서서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앉아서 하는 요리는 진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하게 되고 서 있을 때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예, 그러시면서 간혹 다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땡기는 것이. 네. 예, 그러면서 우측 다리가 당기고 마지막에 오실 때는 우측 다리가 마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라고 하고 내원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예. 자, 이분은 어떻게 검사를 하셨고 예후가 어떠셨는지도 한번 설명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MRI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네.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요 MRI 가운데 화면에서 계속 비슷한 설명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요 구멍이 넓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구멍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신경 조영술 검사상에서도 까맣게 막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네, 이렇게 신경이 위에처럼 이렇게 하얗게 내려가야 되는데 협착증이 생겨서 막힌 거죠. 두 군데가 막혀 있는데 그러시네요. 네, 4번과 5번이 굉장히 심하게 막혀 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사진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파 보이세요. 저렇게 막혀 있는 분 뵈면. 자, 좀 치료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희가 척추경, 내시경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면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고려 대상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치료를 이제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과 같은 환자분들한테 좀 더 추천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시술 방법으로 효과가 없는 환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술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카테터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수술 치료인 경우에는 넓혀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넓혀주면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주사 치료를 많이 받은 환자분이에요. 오늘 시청자분들 연결해서도 이런 주사 치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시술 이야기도 나오시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염증만 제거하는 것으로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을 잘 보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뭐 이 시술 받은 사람이나 이 시술 받은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판단해 주는 거는 의사의 몫이에요. 그렇군요. 예. 시청자분들은 사실 잘 맞아요. 모를 수 있죠. 그렇죠. 다 보면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해 주는 거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의 몫일 것 같고 네. 앞에 두 가지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런 사례들이 빠른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 복귀가 금방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아무래도 추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좀 짧은 입원 기간을 필요로 하고 예. 빨리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요. 치료 후에 운동과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또 연령이나 이런 동반 질환이 있어서 기존의 수술 방법으로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 네. 이러한 분들한테도 내시경 치료가 적극적으로 추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으실지 고려 대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김병욱 원장과 함께 엉덩이 통증의 주범과 그에 따른 맞춤 치료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부분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김병욱 원장과 함께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7이요. 네, 57이시고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상태를 상담을 원하시는 걸까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유, TV 오늘 보다가 목소리가 너무 다 젊으셔가지고 네. 30대 같으세요? 따님이 전화했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제가 한 7년 전에 네. 디스크 협착 수술을 했어요. 4, 5번.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좋아져서 잘 활동을 하다가 최근 한 5개월 전쯤부터 네네. 고관절이랄까 Y존 부분이 그렇죠. 네. 너무 불편해서 사타구니 있는 데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딱히 뭐라고 이제 말씀을 잘 못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 수술한 병원을 가서 원래 네네. 한 이렇게 7년 정도 지나면 네네. 이런 증상이 나는지 어쩐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지금 사타구니가 뭘 할 때 제일 많이 아프시죠? 쭈그릴 때 하고요. 쪼그릴 때? 네. 네. 쭈그리는 걸 잘 못하고 앉았다가 그러면 지금 숙인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바닥에 쪼그리고 앉는다는 뜻이에요? 예, 김매는 자세? 어떤 자세요? 김매는 자세, 밭에서. 아, 김매는 자세.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서 제가 못 알아들을 뻔했어요. 그런 자세는 사실은 좋지 않은데 좋아요. 쭈그리고 앉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또 어떤 때 그리고 힘들죠? 의자에 앉았다가 좀 오래 앉았다가 일어서면 제대로 못 걸어요. 제대로 못 엉거주춤 걸고요. 엉거주춤해지고. 네. 그러면 그 사타구니가 한쪽으로만 오나요? 양쪽이 그런가요? 처음에는 한쪽으로 오다가요. 네. 한 보름 전부터는 양쪽도 또 아픈 것 같은. 아픈 것 같은보다는 좀 분명한 증상이 있을 거는 같은데. 양쪽이 다 그런 증상이 온나 이런 느낌? 아,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네. 혹시 양반 다리를 한다든지 다리를 꼬을 때는 어떠세요? 할 때는 괜찮아요. 아, 하고 괜찮아요. 나서는 하고 나서 할 때는 괜찮고 하고 나서는 증상이 생긴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사타구니는 우리가 앞쪽이잖아요. 네네. 그 뒤쪽으로는 혹시 느낌이 오는 건 없어요? 옆구리나?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요. 지금은 증상 자체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봐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죄송할 수 있는데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나 혹은 MRI 검사를 해보아도 수술했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요. 증상은 조금 불분명은 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똑 부러지는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고, 만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물리치료 중에서도 특히 충격파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은 골반 밑에 있는 힘줄이 약화되거나 힘줄 염증인 경우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형태의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해주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를요? 네. 예. 하지만 만일에 엑스레이 검사만 했고 MRI는 아직 안 해봤다. 그러면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수술하신 병원을 내원했으니까 지금 아마 시간 관계상 지금 상담이 잠깐 종료가 됐는데 네. MRI 검사를 하고 뭐 특별한 것이 없었을 때 전제하에 드렸던 말씀이고 만일에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단순 방사선 엑스레이만 한 상태라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을 해주신 걸 토대로 한번 병원에 내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는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026677-0012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앞서서 다양한 이 치료 방법, 시술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네, 분들이실까요? 맞아요.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셔요. 네. 우리가 이제 척추에 수술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핀을 고정하는 유합술이라고 하는 수술이잖아요. 유합술이요? 네, 맞아요.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사례를 보면서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유합술 같은 경우에는 예. 이분이 이제 6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다리 통증이 있고 최근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신경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았고
그리고 MRI 검사상에서는 4번, 5번 사이에 중증 협착증이 진단이 된 거예요.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막혀 있는 게 거의 확실한데 많이 막혔다고 해서 반드시 유압수를 하지는 않아요. 내시경 같은 걸로 감압술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분은 문제가 바로 흔들거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감압술만, 내시경만 치료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 전후에 고정을 시켜줘야지 네. 환자의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정리를 해서 말해보면은 불안전증이 심하거나 완전히 변형된 형태거나 완전히 앞뒤로 다 막힌 형태에서는 이렇게 바로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유압술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욱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건강 매거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의 건강엔 한경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